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간 이걸 강의를 촬영하거든요. 여러분도 끊어들지 마시고 토요일을 하루 정해서 하루 싹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싹 들으세요. 그러게 하루 정해서 민법 판례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착오를 보겠습니다. 착오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동기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합시 내용을 삼기라는 합의까지 필요 없죠? 합의 X. 합의가 틀렸죠?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돼요. 합의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매도인의 하자담 모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죠. 자, 하자담 모책임은 계약법에 나와요. 착오 취소는 민법 총칙에 나오죠.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하자담 모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의사표시 불일치가 현재하더라도 그 착오로 인한 피해자가 우선 다음 중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는 원칙 취소 못하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더라도 경제적 손해, 여기처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쉽게 내면 디귿처럼 내요. 어렵게 내면 리을로 바꿔냅니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두 개 같이 보세요. 자, 리을 가압류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없다고 믿고 동그라미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다음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보세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판례 원문을 제가 실었는데 자 판례를 잠깐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써보세요. 그 뒤에 있기는 했는데 라고 써보세요. 가압류가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던 겁니다.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적었나요? 있긴 했는데 다음 그 가압류가 자, 원인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럼 결국 없는 거와 똑같네요. 없다고 믿었는데 있었죠. 근데 무효라 결국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처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은 판례예요. 정답은 틀린 거 옳은 거랑 3번이 되겠죠. 다음 2번 착오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업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럼 백구절은 임의규정이라 그 약정 유효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약정은 유효 맞았습니다. 표의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니은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죠. 실수로 착오에 빠진 거죠. 나쁜 사람 아니니까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X예요. 그래서 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착오는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다음 신원보증 서류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원보증 서류 동그라미 여기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다시 동그라미 쳐요. 연대보증 서면 동그라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사기가 틀렸죠. 자, 표의자 의사는 신원보증이죠. 근데 표시는 잘못해서 연대보증했죠. 그러면 지금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 그러니까 불일치니까 비통착오로 가야 돼. 착오. 그래서 이건 착오로 가야 됩니다.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한 거예요.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여긴 불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외워두세요. 자, 이거 외우립니다. 앞에 신연착 신연착 첫 글자 신연착 외우세요. 신연착 외우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연착 외운다. 글자 따서 그 다음 리을입니다.
동기차고가 상대방이 유발된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더라도 그때 중요부차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기억리을이죠. 다음 3번입니다. 차고 설명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1번. 장르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빈당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건 착오라 할 수 없죠. 그냥 자기 혼자 착각이 빠진 거예요. 이런 건 착오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서 표의자의 중과시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럼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라 이때 표의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표의자의 중대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틀렸죠.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취소한다고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오히려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취소를 막으려는 자. 부인이 틀렸습니다. 4번.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 착오는 법률의 내용에 이건 중요분 착오 맞습니다. 자, 5번이 착오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쳐 해제 후 동그라미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 동그라미 그럼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하잖아요. 그러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보세요. 시험 있다 아니면 없다밖에 없어요.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외워요. 해치할 수 있다. 기침할 때 해치합니다. 시험장에 10월 말이라 옆에서 막 해치하고 있어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착오 설명전 판례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청약률과 약 절반가량 면적이 하천인 경우 그럼 토지 현황이나 경계를 착오했죠. 이건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니까 중요분 착오입니다. 그래서 중요분 착오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2번. 공장 경영자 동그라미 공장 경영자 그럼 너는 중과실 있어요. 중과실 이자가 공장협소에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거 관공서에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러면 핸드폰 통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자, 부동산 시가 동그라미 시가. 시가는 착오 아닙니다. 시가는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시가는 착오 취소도 못한다. 그리고 좀 이따 사기 취소도 못한다. 자, 4번, 5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두 개 묶으세요. 자, 4번은 부동산 중개업자 지금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정보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했다. 동그라미 쳐봐요. 중개업자 동그라미 잘못 소개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전문가 말을 신뢰했죠. 그러면 중과실 없어요. 없다. 자,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이건 목적물 착오는 중요분 착오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근데 매수인이 이를 알아보지 않는 점에 중과실 없어요. 전문가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중과실 없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에라 잘했다. 에라 잘했다 그랬어요. 왜 전문가를 안 통해요?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하는 경우 그럼 자기 혼자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해야겠죠. 확인하지 않았네요. 아는 것은 중대한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자 매매 목적물 동일성 착오 이건 중요 부분이에요. 다시 목적물 동일성 착오는 중요 부분입니다. 근데 중과실 있어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공통점 목적물을 착각했죠. 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근데 전문가를 신뢰해서 중과실이 없고 전문가를 통하지 않아서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틀린 거라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사기 강박 할 텐데 사기 강박도 법조문을 일단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피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여기 제3자가 뭐예요?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시간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주의하세요. 상할수 뭐예요? 상할수. 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즉 상할수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소무 외웠잖아요. 그래서 상할수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 상소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라고 1강에 써 있습니다. 다음 전이항, 1항, 2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다시 1항과 2항을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자, 1항은 이제 갑과 을이 법률행위 책이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했어요.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인데 2항은 제3자가 나와요. 자,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있는데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네요. 제3자가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한 겁니다.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병은 갑과 을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래 생각 안 해요. 법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친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속였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상대방.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이 이렇게 똑똑해요, 이게. 근데 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정말로 당했어요. 우리 정말로 당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요.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럼 보통 갑은 태어나서 매매할 때 을을 처음 봤을 거니까 을이 당했다면 당한 걸 모르겠죠? 모를 걸 원칙으로 와서 상소무를 원칙으로 와서 원칙 취소할 수 없는데 갑이 참 특이하게도 이걸 알았대요. 그때 상할수에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번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달렸죠. 그래서 상소무면 취소 못하죠.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이 나쁜 사람한테, 나를 속인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나쁜 사람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럼 만약에 가부 대리인이에요. 가부 대리인.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봤을 때 본인이나 대리인 서로 동일시할 자지 제3자가 아니라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한 을은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본인이 뭐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틀립니다. 본인이 이 사실을 몰라도, 본인 갑이 이 사실을 몰라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항이 아닙니다. 제3자 아니에요. 1항으로 오니까 누가 사기강박했든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웁니다. 자,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동일시하니까 1항으로 가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 수 틀려요. 본인이 몰라도, 이걸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웁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1항이라 대리인이 사기강박 나오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가 몰라도 맞죠? 몰라도 언제나 이 어감이 맞잖아요. 이게.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사기강박 설명 옳은 겁니까? 자, 1번
우리 강박이 와요. 그럼 잘 보세요. 누가 당했죠? 을이 당했죠. 그 문제에서 갑에서 을로 화살표 딱이 나요. 화살표. 갑에서 을로 화살표. 그래야 이쯤 가서 문제를 두 번 읽어요. 아, 을이 당했구나. 갑이 했구나. 이렇게. 화살표 있나요? 다시. 을이 갑의 강박이 와요. 자시부동사를 갑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갑의 불법적 해약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 증여는 무효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강 보셨죠, 1강? 그러니까 1강에서 제가 강박 나오면 세 가지 외우시라 했어요. 첫째, 강박은 103조 반사지 법률이 아니다. 둘째, 107조 비진이 표시 아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완전히 박탈 무효 기억납니까? 완전히 박탈 무효. 그 완전히 박탈 외웠어야 보세요. 여기. 그것이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완전히 박탈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오스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타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도 이왕이면 제가 우리 시험이나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걸 많이 수록했습니다. 똑같은 판례더라도. 그게 실전 강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세요.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박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아닙니다. 자, 2번. 기망, 그럼 사기 취소할 수 있죠. 하자 있다 그러면 매도인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선택. 다시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많이 틀렸죠. 규정을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3번. 자, 대리인 기망 나와요. 대리인 사기 강박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다시 상대방은 대리인 기망, 대리인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외웠어요? 그럼 밑에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우면 또 이 갑을병은 그릴 필요 없어요. 안 외웠다면 또 상대방은 갑, 대리인 을, 차례자를 병 이렇게 또 그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3분의 문이 오품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요. 대리인을 기망 나면 언제나 취소, 무조건 틀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분 만에 풀려면 외울 건 빨리빨리 외워둬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남아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상대방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그럼 강박 아니죠. 강박은 해약 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즉, 보세요. 상대방이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각서 쓰라고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 해약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한다? 강력 요구는 강박이 아니에요. 서명해, 강박이 아니에요. 해약고지가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명하세요. 안 하면 다리를 부러버려요. 그게 강박이에요. 강박.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강박이 아니다. 5번은 시가 보여요? 그럼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데서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설명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1강에도 했죠. 1강.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이루어진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합심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110조가 적용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데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110조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겠죠. 자, 2번 법률행위가 사기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자, 가로쳐 보세요. 첫 번째 가로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로칩니다. 두 번째 가로, 자, 가로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가로 두 개 지었죠. 그 두 가로는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 행사이겠죠. 중첩적 둘 다 행사할 수 없어요. 가로친 두 개 중에 하나만 주장하면 손해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뭐 사기당한 게 자랑이에요? 자랑은 아니에요.
둘 다 행사한 거 아니고 선택하면 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3번 제3자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렸다 했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어머 끔찍해라,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사람, 우리 시민들, 분양받은 매수인들 고지할 실현치상 의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판례입니다. 의무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게 부작위한 사기죠. 사기. 그래서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한 사기가 돼. 사기. 자, 리을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에 동그라미 광고. 광고는 약간의 뻥은 있어요. 약간 허위 있습니다. 광고를 하였다요.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 동그라미 쳐요. 기망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 동그라미 착오도 아니에요.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광고는 약간은 허위는 있죠. 이 정도 허위는 사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분양받았다, 매수했다. 그 사람은 제정신이요. 착오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법에서 청약도 아니죠. 청약의 유인이라고 계약법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오면 첫째, 사기 아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고 둘째, 착오 아니다. 셋째, 청약이 아니다. 청약이 유인입니다. 정답은 아까 처음에 이미 1번 나왔죠. 자, 이제 의사표시를 마치고 법률얘기 대리편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대리 일반입니다. 자, 1번에서 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기억. 경매 입찰 대리는 그럼 나 대신 가서 경매 입찰하라 그랬죠. 입찰만 해야겠죠? 그 대리는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건 없죠. 아니 경매하라 했지 누가 와서 취하라 했어요? 권한 없죠. 맞습니다. 니은 쌍방대리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입찰자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된 경우 이 쌍방대리고 모여가 되죠. 쌍방대리 모여 맞습니다. 디귿 대여금 영수권한 나 대신 빌려준 돈 받아와 그랬죠. 빌려준 돈 받아오라니까 채무자가 예쁜 여자라. 예쁜 여자니까 가서 채무 일부를 면제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 없다. 아니 누가 받아오라 했지 누가 채무를 면제하라 했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리을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권을 보면은 그럼 나 대신 매매계약하고 와 그랬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까? 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매매하라 했죠. 그럼 해지나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디귿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이제 대리권 설명 옳은 거네요. 자, 기억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임장 제시 동그라미. 위임장 제시가 현명에 기능합니다. 현명.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뒤에 본인을 대리 맞아요.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틀렸네요. 위임장 제시가 현명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하는 거 볼 수 있답니다. 니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자신 을이 갑 본인 동그라미 갑 본인이냐 행세했다. 그럼 현명했죠. 현명은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서에 을이 계약서에 갑 도장 찍고 갑 이름 사인한 겁니다. 그럼 본인 이름 2번씩이나 나왔죠. 그럼 이거 현명이 된 겁니다. 행세에서 대리인 하였더라도 이거 현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력은 본인 가백에 미친다. 맞았습니다. 디귿 진위 아니의 삽시에 관한 규정 107조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적인 것이 있는 거죠. 틀렸고 리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리을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관에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길연계 동그라미, 길연계해줄 권한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조롭게 잘 따라오겠죠? 자, 3번입니다.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자,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상대방 당사자에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 틀렸죠. 대리 행위는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본인입니다. 계약 이행도 본인, 이런 부수적 효과 이런 것도 다 본인입니다. 행위만 대리인,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니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아까 여기 뒤에 중도금, 잔금 같은 거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죠. 자, 디귿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에요. 아까 104조에서 궁방만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그럼 대리행위가 103조 사유질서 위반인가 아닌가도 다 대리인. 궁방 아니면 다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자, 대리인 동으로 쳐봐요. 대리인이 본인 일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가론 사정 알고, 자, 동그라미입니다. 배임행위의 가담 동그라미, 배임행위의 가담, 즉 배신행위의 가담, 이걸 네 글자로 뭐랍니까? 네 글자로 적극가담.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아니고 대리인 기준.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입니다. 가담했더라도 본인이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인 기준이 아니에요. 대리인 기준. 따라서 매매계약은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적극가담,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103조 무효입니다. 자, 리을 예금계약 체결을 위반한 자가, 즉 나대진 가서 예금하라 했지. 예금. 네, 그 자간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대출 받거나 이를 처분할 대리권이 포함된 거 아니다. 맞았습니다. 가서 예금하라 했지. 누가 대출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계속 드립니다. 대리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통상의 의무대리권에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 포함되는 거죠? 포함된다. 근데 니은과 비교하세요. 자, 원칙 의무대리권에 들을 권한 있어야겠죠? 원칙 수령대리권 포함된다. 근데 니은은 다릅니다. 자, 어떠한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하였던 대리인은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자, 보세요. 그럼 대리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죠. 다시 대리인이 대리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임무를 완성했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대리권 남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임무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대리권 소멸한다. 체결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결론이 뭐다? 대리권 소멸했다. 소멸. 그러니까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령 대리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이제 가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대리권 여기까지 소멸했으니까. 두 개 절벽하세요. 원칙이 있어요. 근데 행위를 완성했으니까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없다. 그 다음 디귿 주의하세요. 자, 디귿 가로쳐 보세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가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자, 그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117조.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이자가 한 대리행위는 완전 유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이자가 행위하더라도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이자가 한 대리인이 완전 유예입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 완전 유효. 완전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요. 완전 유효니까. 틀린 걸 물어봤기 때문에 모두 찾은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리 중에 무권대리가 해마다 시험이 나오죠. 무권대리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무권이 대리권 없죠. 자, 그럼 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명.
현명했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지만 현명했어요. 그걸 무권대리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심이 나오죠.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갑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부동산 팔고 아버지 이름이 현명했죠. 그럼 자 대리권 없죠. 이게 무권. 그리고 본인 이름을 현명했잖아요. 이게 대리가 돼요. 현명했으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은 대리권 준 거 없으니까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죠. 그렇지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추인하면 어차피 이걸 인정했으니까 행위실효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데 이제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굳어지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채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채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갑, 당신 아들이 대리권 없이 뭐 하던데?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라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악이라도 물어볼 수 있다. 물어봤는데 갑이 확답을 하지 않을 수 있죠.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무채발, 격승발이에요. 지금 여기 무권들이 최고, 여기 발신주의. 격지와 간의 승낙 발신주의. 두 개 외워두세요. 그러면 자,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민법의 모든 최고, 민법상 모든 최고 물어봤죠. 근데 답이 없죠. 그러면 원칙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그럼 무효로 보니까 추인으로 봐요. 추인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해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갑은 자기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철회하면 없어지니까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된다. 결국 무권대리는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철회는 누구만 가능하다? 선의만. 외워둬요. 선처리 외웁니다. 선처리 외워요.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다. 그래서 외웁니다.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 외웁니다. 헛갈려서 시험이 잘 나와요. 선처리. 그럼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죠. 무효가 효력이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불확정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 짓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이렇게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이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가 확정이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을 유동적이랍니다. 네 가지 권리 잘 기억하세요.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추인 상대방과 132조를 비교하고 이게 물권대리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드린 것 좀 없는데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아들이라면 아버지 앞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권대리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됩니다.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 아닌데 병이 다시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선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넘었네요. 좀 약간 길겠네요. 정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가능하죠. 어차피 무권들이 인정하니까 자식이나 직접 상대방이나 승계인, 그냥 승계인 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할 게 132조입니다. 자,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갑 이름이 현명하고 대리했죠. 이게 무권대리인데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갑이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아들에게 너 한 번만 용서한다 라고 추인했어요. 첫 번째. 그럼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추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뒤늦게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오고 철회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건 철회가 됩니다. 철회. 그래서 이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몰랐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땐 철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게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이 저기 빨강색이죠. 똑같이 빨강색 몰랐을 때 빨강색이요. 몰랐던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때 파랑색 여기 파랑 안때요. 안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결론. 자 그럼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사실과 병에게 알려야 된다. 다릅니다. 다시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사실과 병에게 알리란 말이죠.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계를 잘 나누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무권들의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권리자가 자 가로쳐 보세요.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 가로. 다시 가로.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 가로칩니다. 자 그럼 처분 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무권리자 처분 이건 무효입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처분했어요. 무효. 써요. 무효. 근데 그것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죠. 추인?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권리자의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무권들이 추인가라는 민법 기준을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유추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 동그라미입니다. 소급하여 동그라미. 그러니까 무권들이 추인은 방금 전에 소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소급표가 있으니까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무권들의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표가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다음 니은입니다. 상대방이 유효한 처리를 하면 무권대리에게는 확정적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할 수 없으므로 사선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자, 선처리. 선이만 처리할 수 있고 악의는 처리할 수 없죠. 그럼 누가 입증할까요? 본인이 너는 악의니까 처리 못한다고 처리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입증합니다. 법에서 철회 인정했죠. 그럼 상대방은 선일 거니까 철회를 본인이 막고 싶다면 막으려는 본인이 너는 악이니까 처리할 수 없다고 입증합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 알지 못하였다 틀렸어요. 알았다.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에게 있답니다. 다시 없음을 알았다는 점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너는 악이니까 철회 못해라고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 다음 디귿 리을 두 개 묶어서 디귿 리을. 자, 디귿 무권대리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 즉시 상대방 승계는 할 수 있다. 리을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에게죠. 그다음 상대방 일을 알지 못하네요.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처리할 수 있다. 아까 132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지만 상대방이 모르니까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했죠. 132조. 그래서 아까 추인 상대방과 리을은 132조. 아까 두 개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가 어려워요. 정답은 2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 책임 135조도 어려우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우리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했죠. 그럼 둘간 원칙 무효인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책임 내용은 병이 선택하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그냥 손해배상해라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을은 둘 중에 하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한다. 그럼 아까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상선무여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선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와서 책임자라고만 맥살 잡으면 돼요? 안 되고 보호해야겠죠. 보호해야 되니까 이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이 없죠. 근데 우리 갑 이름 현명하고 대리했을 때 이게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을이 병에게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잘 보세요. 을은 지금 병이 선택한 걸 책임져야 되는데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너 상할수지? 라고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것을 너도 알았잖아? 라고 상할수를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돼요. 다시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권대리인 을은 이걸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져야 되는데 을이 책임지기 싫다면 너 상할수잖아? 너도 알았잖아? 라고 그 상할수를 무권대리인이 입증합니다. 그 다음 이 135조 무과실책임이요. 자, 을도 대리권 없는데 나도 대리권 없음에 관해서 과실 없이 몰라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나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작은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기망했다. 작은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농지 팔라던데 못 들어서 한번 팔아봐라고 작은아버지에게 속아서 사실 대리권 없는데 나도 그런 걸 전혀 몰랐대요.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아요. 그리고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임진다. 무과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권대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방금 본 게 민법 135조 1항이죠. 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의뢰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 각각 작은아버지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인정된다. 무과실 책임. 니은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아까 누가 증명한다 그랬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그걸 증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한 게 아니에요. 무권대리인이 너 알았잖아 라고 증명하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본인이 무권대리의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있어야 되죠? 없으면 효력 없다. 무효죠.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됩니다. 다음 리을.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인이 동그라미, 받았다면 동그라미. 본인이 돈을 왜 받았죠? 그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 행위가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추인. 인정할 때니까 돈 받은 거죠.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저는 이게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내려서 이 정답이 없습니다. 옳은 거라 리을만 정답인데 리을만 제가 지금 이걸 뺀다는 게 실수로 못 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 리을만 정답이고 그냥 다 맞으신 거예요. 실제 시험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실제. 그럼 다 맞으니까. 아무튼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리을만 정답에서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권들에서 이 상속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판례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자식 을 한 명, 자식이 한 명 있어요. 자식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인감이랑 다 가지고 나와서 이걸 병에게 팝니다. 아버지는 현명해서 이게 무권 현명해서 대리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명의에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자식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질권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다 팔아먹은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심장사로 급사망합니다. 급사망하면서 사망하니까 유언했겠죠. 유언을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장황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식이 없다고 죽었어요. 뭐라 했어요? 거식이 없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아버지 유언인데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시기가. 답답해 죽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 때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걸 다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당신이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 거절권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인 거절권을 주장하자 그랬어요. 그럼 거절이 되면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거절이 가능하면 무효주양 가능합니다. 그럼 무효주양 가능하다면 무효 효과로서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점유했다면 무효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인데 법원이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신의 측이 있어요. 신의 측에서 금반원 원칙이 있는데 금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을 금한답니다. 그럼 앞에 너는 매매했잖아? 그럼 너는 추인을 해야지 앞에 행동과 반대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주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가 안 되니까 무효 효과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소송이 다 졌죠? 다 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거식이 없다. 뭐든지 없다요. 그래서 뭐든지 없다로 끝난다. 그래서 무권들이 나오고 상속 나오는데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조건 다 없다로 끝나는 거죠. 결국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말소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없다로 끝난다. 그래서 무권들이 상속 누가 죽었네 뭐라고 이혼해서요? 거식이 없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들이죠.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해줬다 옳은 겁니까? 그럼 자, 문제에서 무권들이 나왔죠. 여기 상속 보여요? 그러면 다 없다 해야 돼요. 있다 틀렸죠? 아, 답이 안 나왔네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옳은 거니까. 근데 안 읽었잖아요, 지금. 안 읽었습니다. 자, 4번. 을이 무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장시간에 걸쳐 이를 방치했다. 그러면 이게 묵시적 추인을 물어보는데 묵시적이라는 행동 움직여야 돼요. 지금에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행동이 없죠. 그럼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방치한 경우에 무권대리를 추인하고 볼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에 의해서 본인 갑이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도 움직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여기도 팔짱 끼고 있죠? 그럼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틀렸죠. 볼 수 없다. 4번, 5번은 묵시적 추인을 움직여야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표현 드리부터 10분 인식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